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 음악을, 우리 아침마다 음악을 틀어도 틀 때마다 진짜 기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들을 때마다 느낌이 그죠? 우린 그렇게 많이 들은 음악인데도 참, 예, 좋은 것 같아요. 자, 반갑습니다. 자, 진도 좀 나가면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우리 요 부분이잖아요. 성장과 변화의 원칙. 자, 제목이 성장과 변화의 원칙이에요. 자, 성장과 변화의 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자발성이다. 자발성.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동인형이라고 하는 예시, 여기서 나와 있는 예시로 요렇게 조금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심각한 게 뭐다? 자발성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이제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 기도 안 하네.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도 요즘 제가 읽고 있는데, 야, 읽을 때마다 너무 이 책 진짜 대박이에요. 역시, 역시 대단한 분이, 진짜 대단한 분이 너무 아깝게 이제 하늘의 별이 되신 것 같은데, 여기 어떤 내용이 있냐면 되게 일맥상통한 얘기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 왜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얘기들이 결국 많을까? 결국 똑같은 거예요. 왜? 자연이니까. 세상은 자연과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A라는 사람도 그 어떤 깨달음의 단계까지 올라가면 B, C 다 결국은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자발성의 결핍, 내가 성장과 변화, 내가 지금보다 결국 크레센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매 순간 성장과 변화를 일으켜야 크레센도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죠? 내 위치는 물리적인 어떤 포지션은 내 외모는 뭐 이렇게 한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나이를 먹어가는 늙어가는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크레센도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사고책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잘 수용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잘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죠? 그게 이제 이 앞에 했던 패러다임의 원칙이고, 이 성장과 변화의 원칙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늘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여기에 이게 이여령 교수님께서 한마디로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머리로 생각해야 한다. 내 머리로. 이제 본인은 굉장히 많은 특이한 학술 대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본인의 어떤 인문학적 어떤 주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 학술 대회라든지 뭐 이렇게 AI 학술 대회 이런 거 그때 당시 그런 학술 대회도 앞에 항상 본인이 스피커로 많이 섰다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죠. 자기 과학의 가짜도 잘 모르는데 과학자도 아닌데 많이 섰다는 게 결국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말을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여름 교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대에게 오는 모든 지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마라. 저는 우리가 이게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삶의 중심에 있어라, 능동적이라, 적극적이라 뭐 이렇게 다 똑같은 말인데 이 표현이 당신에게 오는 모든 지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마라. 우리 지금 유튜버들이요. 우리가 유튜버를 안 보시는 분은 없겠죠. 지금 세상에 가장 어떤 중심이 되는 매체니까. 유튜버는 뭐에 의해서 돌아가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돌아가잖아요.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면 나는 어쩔 수 없이 비슷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른 유튜버의 비슷한 얘기만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환경에 있죠. 그쵸? 어. 근데 내가 거기에서 반기를 들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죠. 한 번은, 예를 들어, 만장일치로 통과 안 시킬 수 있어. 진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맞을까? 아닐까? 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죠.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이 재밌잖아요. 실합니다. 10명의 사람을 두고, 우리나라 수도가 부산으로 바뀌었지? A라는 사람한테 물어요. 그럼 A라는 사람이, 예!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이제 짜고 치는 고소비에 이게 실험을 한 건데, 예! 이렇게 해요. B한테 또 물어요. 또 예! 해요. 세 번째 사람은 또 뭐, 예! 해요. 1초, 예! 뉴스 났던데요? 네! 네!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실험자는 10번째 있는 사람이에요. 10번째 있는 사람은 처음에는, 또 또라이인가? 이렇게. 그걸 가진다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사람 이해할 때도 저것도 또라이인가? 응, 표정이 저것 또라이인가? 근데 한 네 번째부터 사람이 이해할 때는 이 맨 끝에 사람이
어? 내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7번째 사람이 예하면, 아, 내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구나. 그리고 19번째 넘어서 10번째 자기 자신에게, 이번에 수도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사람도 뭘 한다고요? 예!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사람한테 테스트한 게 아니에요. 몇 명한테? 100명 이상의 사람에게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뭐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돼요. 100명 중에 3명만이 안 했다. 그러니까 97%. 그렇죠? 이게 정확하게 우리로 치면, 나는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런 일도 내한테 없고, 예를 들어 그러니까 택도 아닌 것을 똑같이 반복하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실험이 나에게는 없다. 저는 이 실험을 매일 당한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매일 당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내가 그 10번째 사람으로서, 아니 그래도 그거는 확인해 봐야 되지 않아? 나에게 시간을 줘. 이렇게 잘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그대에게 오는 모든 지식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지 마라. 자, 그렇습니다. 이제 요까지 얘기가 이제 어제까지 주제였고, 우리가 성장과 변화의 원칙에 이제 그다음 진도를 나가면, 자, 84페이지. 모든 생명체는 성장과 발달에 반드시 순서에 입각한 몇 가지 단계를 거친다는 거예요. 순서에 입각한 몇 가지 단계. 아이를 예를 들면 뒤집고 앉고 기어다니는 것을 배운 다음 걷고 달리는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들 각 단계는 모두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각 단계별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 단계별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중 어느 단계도 건너뛸 수 없다. 이게 중요한 거죠. 어느 단계도 건너뛰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스피드한 세상에서 다 빠른 게 좋죠. 석 달 걸릴 줄 알았는데 한 달 걸리고 이런 거 다 좋잖아요. 다 좋은데 만약에 뱃속에 아기가 2달 만에 나왔어. 그거는 뭐예요? 내가 임신을 했는데 내 아기가, 그때는 부모된 마음은 어떻습니까? 10달을 다 채워야 돼. 10달을. 우리 다 빠른 게 좋은데, 빠른 게 좋은 이 세상에서 내가 임신을 했어? 그러면 8개월 만에, 7개월 만에, 한 달 일찍 나와도 맨 마지막에 허파가리가 만들어지니까 이 아이의 폐가, 기능이 어떨까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말이냐면, 자연의 법칙에 의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단계를 건너뛸 수 없고 과정을 다 거친다는 거예요. 과정을 거친 것이 온전한 것이라는 거죠. 빠르고 스피드한 것이 아니라 과정을 다 거친 것이 온전한 거다. 가장 파워풀하다. 힘이 있다. 이건 거예요. 자, 그래서 근데 뭐 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약간 좀 나에게 안 좋은 거는 쉽게 말하면 사기꾼. 다 빠른 결과, 쉽다, 빠르다. 를 엄청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쉽고 빠르고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사실은 모든 발달 과정에 다 적용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과정은, 성장의 과정.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다고 했죠. 이 성장의 과정은 개인, 부부, 가족을 비롯한 모든 조직 그대로 적용된다. 이게 별표 100개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니까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조직에서는 그럴 수 있지. 근데 나머지는 아니야가 아니라 내 개인의 성장 과정도, 그죠? 시간이 걸리고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부부도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가족도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걸리고, 내가 속해져 있는 조직도 단계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반드시 내 개인의 시간을 가지는 우리의 루틴 안에 내 개인의 시간, 부부랑도 별개, 가족과도 별개인 인간 나의 어떤 쉽게 명상처럼 성찰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 오늘 아침처럼 요런 걸로도 되겠다. 그죠? 우리가 지금 매일 하고 있으니까 토요일 빼고는 요런 것도 요런 것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부 시간도 반드시 정기성을 띠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우리가 부부 인연이 됐으니까 뭐 어디 가서 부부고 뭐 이게 아니고 과정이 있다. 과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 시점에 인연이 되어서 부부가 되어서 그걸로 끝이고 쭉 그게 연속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 봄이 됐어. 봄이야. 그 봄이 그냥 계속 봄 가는 게 아니라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다시 봄이 되고. 응? 그 겨울 얘기를 어제 제가 많이 했는데 그 겨울은 딛고 일어나는 거죠. 봄이라는 것은 겨울을 딛고 일어난 계절이에요. 봄은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봄부터 시작되는 계절이 좋아요. 겨울부터 시작된 겨울이 그러니까 계절이 좋아요. 저는 겨울인 것 같아요. 겨울을 딛고 일으켜 세운 봄은 여름에 가을에 뭔가 있겠죠. 근데 겨울이 없는 첫 봄부터 시작된 계절은 그 1년의 과정을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지내고 난 그 다음 겨울을 이겨낸 봄이어야 손에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지어보신 분은 아십니다. 저도 뭐 천지 잘 모르는데 저 이제 파트너분이 그 어디고 저기 전원주택으로 생활을 하시면서 농사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기는 농사를 안 지어봤을 때는 예를 들어 좋은 씨앗을 받았고 그래서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재밌잖아, 그죠? 이제 그런 뭐죠 전원주택 생활을 하니까 막 심었는데 주위에 그 할머니들 그러니까 뭡니까 그 농사의 경험이 막 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시더래요. 처음에는 왜 저러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여름이 지나고 이렇게 이 싹이 정말 좋은 씨앗인데도 불구하고 요만큼 자라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풍성하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요만큼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러니까 너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씨앗만 심었기 때문에 그 농작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지 않는다. 그렇대요. 저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두 심으면 되는 거 아이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근데 제가 그 테라스에 있는 아파트를 살아봤거든요. 제가 대구에 살 때. 근데 1층이었어요. 1층이고 테라스 있는 아파트였는데 그 아파트에 이렇게 테라스가 있다 보니까 이 뭡니까 그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꽤 넓은 이렇게 뭘 심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엄마가 이제 이렇게 저희를 좀 케어해주러 왔다가 이제 심심하잖아 낮에. 그러니까 그러다가 오만 거 다 심어 상추 심고 뭐 그냥 요만한 텃밭도 아닌 것이 요런 데인데 뭐 상추 심고 뭐 심고 이렇게 그냥 뭘한 것도 아니야. 뭐 퇴비를 넣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안 했어. 뭐 비료 이런 것도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저희 친정엄마 심었어요. 근데 막 5일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뭐 쑥쑥쑥 무슨 상추가 나무처럼 막 나더라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친정 너무 기분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다 심으면 그렇게 나는 줄 알았어요. 쉽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앞집 사람이 얼마나 이걸 갖고 놨는지 심는 족족 다 이렇게 잘 된다는 거예요. 심는 족족.
그러니까 이 앞집 저희가 살기 앞집 사람이 엄청 이걸 갖고 난 거야. 겨울을 엄청 보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너무 좋은 일만, 그러니까 뜻대로 되는 일만, 예를 들어 일어난다. 그러니까 봄부터 시작된다. 근데 그 봄이 가을이 됐는데 막 풍성한 것도 있고 막 좋아 죽겠어.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이 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 저는 이 잠깐 번외로 얘기가 가는데, 제가 예전에 엄청 큰 절에 제가 우리 절에 투어 많이 가시잖아요. 그죠? 어떤 절에, 굉장히 유명하다는 절에 놀러를 갔어요. 근데 어떤 정말 백발의 할머니가 그 불당입니까? 거기에 다 앉아가지고 이게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있잖아요. 뭔지 모르겠다. 돌리고 있는 거죠. 그 108개 있는 게 있다. 그거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어르신이 그럴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걸 이 말이 더 기억이 나요. 그걸 지켜본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뭐랄게요. 저희 친정엄마랑 같이 있었어요. 그걸 지켜본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렇게 하는데 자식이 어떻게 안 잘 될 수 있겠노? 저렇게 하는데. 저 그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남더라고요. 누군가 저렇게 간절하게 빌어주는데 자식 100% 잘 된다. 그러면서 저한테 덧붙였어요. 자기 프로모션 하는 거죠. 엄마도 제가 하던 일을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겨울 얘기하니까 제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가시든, 그렇죠? 아니면 종교가 없으시든, 절에 가시든 상관없이 누군가를 향해서 염원해 주는 거, 응원하고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파워풀해요. 존재하지 않지 않습니다. 존재합니다. 정말. 저는 그런 경험 많이 봤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의 그 겨울을 그가 딛고 일어섰을 때 좀 수월케, 그죠? 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늘 응원하고 빌어주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다. 자, 그래서 이건 다 모든 것에 다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질의 대상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 과정을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인정한다. 자, 이때 말하는 이 물질을 대상으로 다루는 영역, 사람들은 대개 물질을 대상으로 다루는 영역에서는 과정이 존재한다는 원칙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자, 이 물질을 다루는 대상이 밑에 내려가시면 예시가 뭐냐면, 테니스 선수와 겨룬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이 물질이 이런 거예요. 테니스 선수와 겨룬다고 생각했을 때 당신이 예를 들어서 내가 한 3 정도밖에 안 되는 실력인데 테니스 선수와 겨룬다고 생각해서 그럼 바로 뽀록 난다, 안 뽀록 난다? 바로 뽀록 나는 거잖아요. 피아노 연주 실력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연주를 내가 하겠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건너뛰지 않는다는 거죠. 저 지금 피아노 배운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저 바로 연주할 수 있어요. 나 저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아직 저도 이제 테니스를 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코트장도 나가죠. 그럼 제가 저보고 치보라 하는 거예요. 저 치보라고. 그럼 제가 바로 입에서 예! 뭐 이렇게 될까요? 저 테린이라서요. 이실직고 한다는 거예요. 과정을. 제가 지금 시작한 지 몇 개월 안 돼서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바로 뽀록이 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척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거.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정신적 영역 또는 인간관계 영역, 개인의 성품을 다루는 영역에서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자꾸 지름길을 찾고 건너뛰려고 한다. 왜 그러냐면 뒤에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이 예시가 척을 한다는 거예요. 척. 어떤 척을 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뭐 테니스를 내가 뭐 3달밖에 안 됐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예를 들어서
천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수급 아이가. 예를 들어 나 지금 오늘 라켓 잡았는데 내가 선수잖아. 이런 걸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근데 만약에 그럼 시합 나와보세요. 이러면 제가 태린이라서요. 이렇게 이실짓고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본인이 받아들이는데 인간관계나 개인의 성장이나 그죠? 또 뭐라고 돼서 여기 정신적 영역에서 걔네 성품을 다룬 영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어떤 걸 하냐 밑에 보면 86페이지 밑에 보시면 자 가족, 친구, 동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경청이 필요하다. 경청. 그런데 경청은 나라는 사람의 감정적인 성숙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감정적인 성숙. 그러니까 건너뛸 수 없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나는 사람들 말 잘 듣지. 그냥 들리는 걸 듣는 거 말고 경청하는 거. 그의 입장에서도 생각해보고 알겠죠? 경청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인 성숙을 요구하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인내심, 솔직함, 이해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쵸? 이 인내심, 솔직함, 이해심을 뭘 한다? 척을 한다는 거예요. 인내심 있는 척. 내가 누군가랑 그 관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인내심, 솔직함, 이해심이 필요한데 이것을 사람들이 정말 발달 과정을 거쳐서 갖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기응변으로 인내심 있는 척 이 말이에요. 솔직한 척, 이해심 있는 척, 착한 척, 배려심 있는 척을 하는 그건 쉽다는 거예요. 그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달 과정을 무시하고 빨리 지름길로 척을 해버린다는 거지 그냥. 근데 이게 성장과 변화의 원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태린이가 테니스 선수 앞에서는 찍소리 못하듯이 다른 우리가 인간관계나 이 변화의 원칙에서도 이 척을 하면 안 되는데 이 척이 우리에게는 좀 쉽다. 하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인 거예요. 척을 한다. 그래서 변화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성장과 변화의 첫걸음을 떼기 위해서는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요게 86페이지 내용입니다. 그다음 87페이지. 자,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자연법칙에 따른 성장 과정을 무시하고 지름길을 찾고자 시도할 때 나타나는 결과를 종종 봤다. 경영자들은 설득력 있는 연설, 스마일 훈련, 외적인 개입, 기업 인수 합병 등을 통해 생산성, 품질, 직원들의 사기 및 고객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업 문화를 구매하려고 시도한다. 그런데 경영자들은 이 같은 인위적인 조작으로 인해서 신뢰의 분위기가 낮아진다는 사실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사장님 예를 들어 저는 직원이었던 적이 오래됐으니까 우리 점장님 우리 사장님 또 시작하네. 여러분 직원들이 모를까요 할까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모를까요 할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은 못 보잖아요. 눈 이래 생겼댔죠. 자기 자신은 못 보지만 타인을 보는 눈은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우리 쌤 또 시작했다. 우리 사장님 또 시작했네. 이런 거. 그 사람은 구매를 했기 때문에 척을 엄청 하는 거죠. 내가 직원을 위하는 척, 뭔 척. 저는 이제 월요일마다 조례를 하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분 일찍 가서 쫙 다 쓰잖아요. 쓰면 그 전체 점장님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를 정말로 경청하는 사람이 한 300명 정도가 동시에 듣는 회사였는데 제가 볼 때는 2명? 그쵸? 이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이제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성격 위주의 사고는 높은 수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기업 문화에 있어 그 전체 조건인
법칙의 원칙의 과정을 계속해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신뢰가 서로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관계에서는 다 그냥 겉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겉도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기업 문화도 내가 정말 내 베프 같은 어떤 시간이 걸리고 단계를 거치는 것을 통해서 형성이 된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대한 성장 과정에 관한 일관성과 평정심이라 해야 됩니까? 봄도 인정하고 여름도 인정하고 가을도 인정하고 겨울도 인정하고 그걸 다 겪어낸 성장 과정 건너뛰지 않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그런 걸 했을 때 뭐가 생긴다? 높은 수준의 신뢰가 바탕이 되겠죠. 자, 여러분, 자, 이제 4분 정도 남았는데, 저 이제 아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아메란 회사는 두 동업자가, 사인한 것도 없어요. 니캉네캉, 아무리 친해도, 예를 들면, 니캉네캉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자, 지분이 어떻고, 이떻고, 저떻고, 이런 거 사인한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 어떤 사인도 없어요. 근데 64년을 죽고 없는데도 이 문화가 유지되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신뢰도일까요? 자, 보세요. 저는, 예를 들면, 그냥 쉽게 우리가 다이아몬드 리더님이라고 해볼게요. 아니, 사파이어 리더님이라고도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파운더스 PT랑 사파이어 다르니까. 사파이어 리더님은 파트너 두 분을 이제 성장시켜본, 그죠? 경험이 있는 거죠. 그 사파이어 리더와 사파이어 이상 쭉 다 똑같죠? 사파이어라는 경험을 한 이상의 리더들과 그 사파이어 경험을 하지 못한 리더들로 저는 구분 짓는다면 구분 짓는다. 어떤 면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냐, 없냐. 지금 왜냐면, 왜 제가 사파이어를 기준으로 이렇게 가르냐면, 아메 비즈니스는요, 상하 조직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우리가 얼핏 느끼기에는 높은 핀이니까,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에게, 리더님 하면서 이거 하셔야죠. 이거 좀 하셔야, 예를 들어 명령을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 이게 직장 내에 내가 부장이고 여러분이 사원인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비슷하다고 인식을 하면, 제가 부장의 입장에서 이거 하셔야죠. 하면 여러분은 더럽고 이런 거 있죠? 좀 미치 이래도 해야 안 해요? 해요. 합니다. 근데 아미에서 제가 여러분의 스폰서잖아요. 그럼 아침에 들어오셔야죠. 제가 이거 하는데. 들어온다 안 온다? 안 들어와요. 왜? 상하 조직이 아니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상하 조직이 아닌데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이게 상하 조직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분과 함께 하죠. 이게 상하 조직이었으면 지금의 제가 한 노력보다 10분의 1만 해도 돌아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분의 1만 해도 이 조직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난 생각나는 거 지시 내리면 되고 그쵸? 지시한 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되죠. 근데 이거는 상하 조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쉽게 말하면 ABO라는 이름으로 동일 이렇게 평면 플랫 하잖아 이렇게 그런 구조 속에서 사파이어 같은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는 것은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저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해됩니까? 이 말이. 그런데 아메이 전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자, 이 예시를 든 거고 아메이 전체 구조를 보세요. 그 어디에도 진정한 우리가 생각하는 소속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자발성이란 말입니다. 여기 오늘 들어오신 한 분 한 분도 자발성이에요.
제가 지금 때리 패고 혹은 안 들어오면 뭐가 있고 뭐 없잖아요. 그런 게.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 시간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이 편하신 리더님도 계시고 힘드신 리더님도 계시고 뭐 여러 형태겠죠. 여러분의 자발성으로 들어오신 만들어진 조직 문화다 이 말이에요. 어? 근데 아메이라고 하는 회사 자체가 64년째 전체 한국에서만 1조 4천억 글로벌하게 얼마인지도 모르겠네. 글로벌하게 일어나는 이 매출이라고 하는 이 소득이 이 이익이 1도 상하 조직이 없어요. 다 자발성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얼마나 대단한 거면 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대단한 거예요. 저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높은 의식과 여러분 우리가 제가 지금 함께하고 정말 높은 의식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고 우리랑 아메이라는 조직도. 그 어떤 것도 보증해 준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신제품이 나오고 다 써보고 제가 예를 들어 리뷰를 다 듣고 여러분이 예를 들면 선택을 하십니까? 저는 아메이 신제품이 나오면 무조건 겟합니다. 안 써봤어. 내가 써보질 않았다. 신제품인데 말 그대로. 근데 저는 아주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사업자니까 무조건 산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하기 때문에 삽니다. 물론 이제 반품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 것도 그 신뢰의 하나죠. 내가 언제든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반품할 수 있어요. 신뢰하는 게 한 개 형태인 거잖아요. 무조건 하는 거죠. 저는 무엇을 신뢰할까요? 아메이에 무엇을 신뢰할까요? 저는 신제품이 가장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최고의 제품이 오늘 나왔네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아메이가 철학은 지키고 과학은 나아가고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 철학을 지킨 상태에서 과학이 나아가고 있으면 신제품이 제일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근데 철학만 지키고 과학이 없어. 그러면 신제품에 대한 저의 신뢰도가 똑같을 수 있지만 철학을 아메이의 그 60, 80년째 유티를 할 때 철학을 지키면서 오늘 신제품이 과학이 나아가서 신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안 좋을 수가 있습니까? 당연히 좋죠.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무조건 겟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프로모션을 해주니까 너무 땡큐한 거죠. 너무 땡큐한 미치겠다. 이 말 돈 있는 대로 사고 싶은 거죠. 미쳐서가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그럴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또 오버했죠? 자, 오늘은 뭐를 해볼까요? 뿌듯한 했죠, 우리. 오늘 현명한 학과 지혜로운 아무거나 좋은 걸로 하세요. 오늘은 지혜로움으로 선택하셔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